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그 뉴스 팩트 체크로 얘기하려다가 그래도 전달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세대 연립도 패닉바잉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언론들이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죠. 얼마 전 한 언론 라디오 뉴스에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 한 얘기 위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게 요즘 하는 건 오피스텔도 패닉방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조장시킵니다. 왜냐면은 물건들이 사라지고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걸 이제 궁정심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보도자료 이렇게 언론 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 어떻게든 이거 짜맞춰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모든 얘기를 비판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위기로 잘 모르는 우리 서민들,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한테 분위기를 조장시켜서 그걸 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책임은 본인들이 안 집니다.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돼서 손해보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게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제목과 모든 내용은 얘기고 맨 끝에 따끔하게 씁니다. 8월달 거래량 조심하세요. 이런 내용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교수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셔야죠.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거래량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현장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거래만 하면 저 돈 많이 벌잖아요. 없어요. 거래가. 들어보십시오. 어떤 언론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우리말해도 몇 대 신문인들이 있잖아요. 광고. 거기서부터 시작됐겠죠. 자, 7월 거래량 12년 만에 최다 7,000건. 왜 12년 만에 최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건 왜?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데 어디 찾을 데는 없고 봤더니 7,000건보다 적었던 데가 언제냐? 최대 2008년 3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4월달이에요. 3월달은 왜 안 나올까? 그때 거래량이 9,600건이 최대였습니다. 그때 2008년에. 그때 왜 많았을까? 이렇게 2006년 보십시오. 10,000건 이렇게 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2005년, 2008년을 뒤져보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 40대에서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시는 부분인데 그때 이명박이 서울시장 그때 할 때쯤이죠. 이해하시죠? 그때 할 때 뉴타운을 엄청나게 하게 했습니다. 그때 뉴타운이 붐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들으셨던 분이 있을 테고 20대는 30대나 40대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묻지마 빌라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 왜? 뉴타운으로 아파트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이명박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었던 주된 범인 중에 한 명이, 주된 요인 중에 한 분이 이명박 때였습니다. 그때 많았던 우리말대로 왕십리나 이렇게 골짜기 위에 보면 다각으로 사셨던 분, 우리 서민들이 외곽지구로 쫓겨나고 그러다 다 경기도 쪽으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이 된 거죠. 그때 빌라 묻지마 투자식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빌라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왜 거래량이 많았을까요? 제가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2020년 더 들어와서 많았던 이유는 저도 그동안 유튜브를 제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이제 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정부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해가지고 빌라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된 겁니다. 신규 빌라도 지으면 그것도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래 7월까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8월달 뉴스에요. 8월 분은 얘기를 안 해요. 왜?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밑에 양심 있는 분들은 적습니다. 8월달에 거래량이 적으니 이런 거는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위기 조장해놓고는 밑에 조그맣게 쓰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위기 조장해서 그거 믿고 사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안 올라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 안 질 거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잖아요. 클릭수 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으니까. 왜? 자기 정치 색깔과 틀리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장에 있다면 지금 빌라 잘 안 팔립니다. 역세권 가까운 쪽의 신축이나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자율주택 정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팔리는 거지 그 외 지역은 빌라가 안 팔려. 제발 좀 내 집 좀 사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위기를 조장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혹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흔들리고 계신 분들한테 흔들리지 마셔라. 그 언론 기대기분들이 얘기하는 우리 언론 신뢰도 세계 꼴찌인 그 언론 말을 믿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거래량이 어디 나왔을까? 제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본인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10일과 8월 4일 대책에 강력한 대책이 나왔죠. 그쵸? 어마어마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8월달 통계를 빼고 한참 피크였던 6, 7월달 통계를 대부분 언론들이 사용했습니다. 8월달 들어와서 거래량 자 보십시오. 지금 오늘 제가 8월 19일 현재 보면은 그럼 그 전날이 또 한번 했을 거 아닙니까? 거래를 신고 874건입니다. 다세대. 이게 다세대예요. 다세대 보면 874세대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나머지 지금 10일 좀 넘었는데 갑자기 8,000건, 9,000건이 거래가 됩니까? 왜 얘기는 안 하시죠? 이 얘기에 대해서? 이건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았던 걸로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큰 언론사가 쓰면 우리나라 지금 언론 행태나 부동산을 보면은 정치나 똑같지만 경제도 똑같지만 다 받아쓰기예요. 자기들이 노력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돌리고예요. 자,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왜 이것밖에 거래 없는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만약 이런 일을 해가 당신들 때문에 이게 조장해서 사신 분들한테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실 거냐고요. 그분들은 아파트 살려고 기다렸던 무주택자인데 그런 분들한테 책임지질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쵸?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구독자분들. 자, 서울 8월 19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이게 됐지 거래량이 있지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분위기는 따라갔겠죠. 그게 5천, 6천 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중개업자들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제 주위에 중개업자들 빌라 많이 계약하신 분들이 없어요. 요런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요런 사업에 가까운 데서 돈이 벌지 재개발 쪽이나 그쪽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되는 게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올려서 공공재개발이요. 지금 9월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11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쪽에 해제 지역들은 지역들 또 거래가 될 거예요. 그 외 지역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빌라는 투자 수익으로 남기게 아니라 진짜 완전 실거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반대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좋은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동안 아파트 난리 쳤다고 했죠. 자, 6월달, 7월달 거래량이 이제, 자, 6월달에 7월달에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적재과 8월 4일 정도로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60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냥 최고가 찍었다. 강남 어디 최고가 이것만 하지,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전엔 그렇게 얘기했죠. 자, 제가 또 하나,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내년 6월 전에 지금 부동산 법인이나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조금 이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여유분이 없는 분들은 많은 양의 매물들이 쏟아질 겁니다. 처음부터 내놓게 되면은 가격이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온다고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왜? 종부세가 강력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많으신 분들한테 그랬죠. 나중에 이제 재산세는 그렇게 나중에 양도소득세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내년 6월달 넘어가게 되면. 다주택 중가가
30% 저기 조정 대상 2주택 20%고 저기 3주택 이상 30%란 말이에요. 거의 60% 70% 나와요. 최고로 많이 차익이 난다고 하면 다주택에서 최고로 많이 차익이 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10억 이상 많이 차익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걸 만약 진짜 살 분은 그걸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따르게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거든요. 왜 이 나온 얘기 갖고 안 하고 그 정꼴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라처럼. 자, 6월달, 7월달 얘기는, 8월달 얘기는 쏙 빠졌습니다. 또 통계로 보여드리는 거,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세대 연립 페니바잉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거래량이 많아졌나?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성이 좋은 거랑 역세권인 아주 신축 빌라는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이거는 이게 끝났잖아요. 확실히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를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오피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주택 임대사업자 단기 4년 지난 폐지가 되고 연장이 안 됩니다. 신규로 할 때 10년이에요. 자,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지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거래량이 좀 많아졌던 이유는 매물들이 일단은 가격들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량이 없어요. 저 현장에 있잖아요. 우리 오피스텔도 많단 말이에요. 일건도 계약이 안 돼요, 지금 저. 근데 물어보기만 해. 주택 임대사업자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똑같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 하고 블로그 하니까 제가 알겠는 내용 다 얘기해 드립니다. 1주택 있는 사람과는 상관은 없어요. 10년이라는 단어가 얼마 큰지 아십니까? 4년짜리가 없어지고 10년이에요, 10년. 10년짜리를 중간에 있는 거 산다? 그러면 나중에 완전 노화되는 건데요. 급매로 나오지 않은 이상 사지 않는단 말입니다. 페니바잉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높다. 제가 그것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전세가가 높다. 월세는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한번 정해서 금액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왜? 오피스텔 세대수가 많으니까 하나만 비싸게 딴 거 나가지고 공실인데요, 그거는.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은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도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가구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전세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전세는 올라가요, 오피스텔이. 왜냐면 전세가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계약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금액이 높아도. 그걸 페니빵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 또 다시 얘기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피스텔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월세 수익이에요. 전세로 놓으시면 계속 전세로 놓고요, 월세 놓으시면 전세를 거의 안 놀려요. 비율이 제가 봤을 때 거의 8대2 정도 됩니다. 100가구면 80가구는 월세예요. 나머지 20가구는 전세든지 좀 줄어들 수 있고 실거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페니빵이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요. 현장에도 없는 중개부터 하면서 뭘 그냥 어디서 듣다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냥 거래량으로. 정말 취재는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한 말씀이에요. 진짜 제대로 취재했다고 하면은 하루 갖고 취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어떤 저번에 재건축 아파트처럼 기획을 잡아가지고 한 2주, 3주 해가지고 정확한 한번 데이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시간은 투자하기 싫고, 갖다 써오기는 쉽고, 이것저것 데이터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가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들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한테 한마디로 흔들리지 마셔라.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가격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아파트 제가 거래량 떨어졌다고 했죠? 효과가 왔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전까지 다주택자하고 부동산 법인들은 많은 매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법인들 세금 엄청나게 맞아요. 그만큼 수익이 이제 날 수가 없어요. 자녀들한테 증여하고 싶잖아요. 증여 취득세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든 부분에 지금 확실히 막혔어요. 그래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력가가 아닌 이상은 거의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아파트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저 상업용 건물 사지. 왜 거기 주제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올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말 들으시고 제가 뭐 저도 정치적인 색깔이 약간 있지만 제가 있는 이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흔들리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